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들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전부 아름다운 자기기만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동화죠. 현실에는 두 반쪽의 만남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존재합니다. 바로 깊은 심리적 의존입니다. 한 사람이 직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 사람 없는 삶은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말입니다. 당신은 이 게임의 객체로 남은 채 우연에 계속 희망을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규칙을 배워서 게임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집착의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에게 그냥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의 가장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이념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정신의 심연을 탐구한 위대한 연구가 칼 융의 지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남성의 애착이 실제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어떤 지점들을 누르면 단순한 호감을 넘어 진정한 집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알게 될 내용은 비도덕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에 답해보세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정직한 답변으로. 당신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유대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심 어린 보살핌 또는 완전한 의존. 이 두 단어 중 하나를 댓글에 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직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봅시다. 그리고 네, 이 대화가 이미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면 저희에게 이곳의 통화를 좀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이 이 무의식의 심연으로의 탐험에 대한 최고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가면을 벗었으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1단계 집착의 기초. 그의 가장 큰 비밀이 되는 법.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미묘한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남자를 만나면 그들은 자신의 모든 장점을 보여주려고 서두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 취미, 인생관, 이력을 그에게 쏟아냅니다. 그들은 그가 좋아하기를 바라며 부지런히 자신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유혹하는 여자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상적이고 깨끗하며 매혹적인 캔버스가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위에 그의 상상력이 스스로 그녀 위에 여신의 이미지를 그리게 만드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직관에 반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세요. 아니요, 말 없는 회색 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면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 옆에 있으면서 매 순간의 침묵을 자신에 대한 신경질적인 수다로 채우지 않는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침묵이 어색함이며 즉시 말로 채워야 할 공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잠시의 멈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남자를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그가 지루해하고 떠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 자신의 주위에 차분하고 주의 깊은 침묵의 아우라를 만들므로써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심리적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연은 아시다시피 진공을 싫어합니다. 여성의 수다스러움에 익숙한 남자는 이 진공 상태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감정으로. 그는 이전에는 결코 드러내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끼워 넣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혹하는 여자는 이상적인 거울로 변합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고 반영합니다. 그녀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그것은 어둡고 고요한 우물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매혹적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고 돌을 던져 메아리를 듣고 싶어집니다. 남자는 그녀의 눈에 자신의 가장 내밀한 생각들이 어떻게 비칠지 보기 위해
그것들을 그녀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의 데이트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말했고 그는 얼마나 말했나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만남을 자신의 자기소개로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훌륭한 직업, 흥미로운 취미, 풍부한 내면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평가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직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용한 안식처를 찾고 있습니다. 갑옷을 벗고 그냥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을요. 당신의 침묵은 말없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줄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당신이 누구인지 궁금해. 진심으로. 이것은 무장 해제시킵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수준에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또 다른 여자가 아니라 풀고 싶은 수수께끼를 봅니다. 그는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더 많이 말할수록 그는 자신을 더 많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고백의 수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는 더욱 강하게 애착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연습하세요. 대화 중에 잠시 멈추세요.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침묵도 들으세요. 그가 우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마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영혼의 열쇠를 당신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침묵이 진공을 만드는 것이라면 다음 단계는 그 진공을 자기 자신이 아닌 개선된 버전의 그 자신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메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그가 느끼는 것을 듣고 그것을 아름답고 고양된 형태로 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하기 위해 듣습니다. 유혹하는 여자는 이해하기 위해 듣습니다. 그녀는 남성적 사실의 언어를 그의 영혼의 언어로 번역하는 천재적인 번역가입니다. 남자들은, 특히 우리 세상에서는 외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데 익숙합니다. 일, 돈, 차, 성취에 대해서요. 이것이 그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의 여자는 이 대화를 사실의 수준에서 지지할 것입니다. 5. 100만 달러를 벌었어? 잘했네. 새 차를 샀어? 멋지다. 이것은 두 개의 사회적 가면, 융이 말했듯이 두 페르소나의 소통입니다. 유혹의 대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큰 계약을 따냈어. 지옥 같은 한 달이었지. 거의 잠도 못 잤어. 보통의 여자는 말할 겁니다. 가엾어라. 정말 피곤했겠다. 하지만 거울 같은 여자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혼자서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서 그것이 당신의 규칙대로 움직이게 만들었군요. 당신 안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전사의 영혼이 살고 있나 봐. 차이를 느끼시나요? 첫 번째 경우에 그는 동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그녀는 그의 본질, 그의 원형, 그의 내면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결과, 돈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과정, 그의 내면의 투쟁과 승리를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외입니다. 그는 자신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몇 시간 동안 복잡한 모델을 조립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의 여자는 생각할 겁니다. 참 이상하고 쓸모없는 일이네. 하지만 유혹하는 여자는 조용한 감탄과 함께 말할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당신이 작은 부품들의 혼돈 속에서 완벽하고 정돈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인내와 열정을 찾아낸다는 게 놀라워요. 이건 창조자의 재능이에요. 이 순간 그의 뇌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행동 뒤에서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은유를 보았습니다. 그 자신도 아마 자신을 그런 범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새롭고 고양된 해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지독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는 당신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이미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 감정을 당신과 불가분하게 연결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단순한 여자가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그 자신의 힘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 옆에서 그는 그냥 성공한 관리자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전사, 창조자,
영웅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첨은 조잡한 모조품입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 속에서 그 자신도 몰랐던 진정한 보물을 찾아내어 그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영혼의 교감이라는 환상을 만듭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해. 그녀는 진정한 나를 봐. 그리고 그는 이 감정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다시 신이 된 기분을 느끼기 위해 생명수의 원천처럼 당신에게 계속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캔버스를 준비했고 그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캔버스가 신비롭고 끝을 알 수 없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읽지 않은 책의 아우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매혹적인 소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열중해서 읽지만 결코 끝까지 읽을 수 없는 소설 말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명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 당신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들은 모든 설문지를 채우고 모든 체크박스에 표시하려고 서두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 애인, 엄마와의 문제, 5년 후 자신의 결혼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으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 즉 비밀을 죽입니다. 그리고 비밀은 남성의 상상력을 위한 산소입니다. 유혹하는 여자는 이해합니다. 남자가 그녀에 대한 완전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녀를 이해할 수 있는 상자에 넣고 그 위에 사랑스러운 여자, 결혼하고 싶어함 또는 파티를 위한 재미있는 친구라고 라벨을 붙일 수 있게 되면 그의 관심은 식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수수께끼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숨깁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완의 예술입니다. 어떤 직접적인 질문에도 그녀는 시적이고 모호하지만 회피적으로 대답합니다. 그가 묻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보통의 여자. IT 회사에서 선임 관리자로 일해요. 수수께끼 같은 여자, 가벼운 미소와 함께. 사람들이 기계와 소통하는 걸 도와줘. 가끔은 성공적으로. 그가 묻습니다. 과거 연애에 대해 말해줘. 보통의 여자는 자신의 인생 드라마 전부를 그에게 쏟아냅니다. 수수께끼 같은 여자. 그것들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중요한 교훈들이었어. 그것들에 감사해요. 끝. 그녀는 이미지로 충분한 곳에서는 결코 명확한 사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하지 않고 암시합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녀의 과거는 옅은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그녀의 미래 계획은 명확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녀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으며 이것은 동시에 감탄을 자아내고 미치게 만듭니다. 남자는 본성적으로 탐험가, 정복자입니다. 그는 풀어내고 추측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에게 완성된 답을 주지 않을 때 그의 뇌는 최고 속도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스스로 당신의 이미지를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그것을 최고의 색깔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이력의 공백에서 그는 지루한 사실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모험을 봅니다. 당신의 미완의 말 속에서 그는 비밀스러움이 아니라 깊이와 지혜를 봅니다. 당신은 그에게 수수께끼, 퍼즐, 퀘스트가 됩니다. 당신과의 모든 만남은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라 당신의 비밀에 대한 또 다른 열쇠를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에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빠져나가고 항상 무언가를 하면 밖에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옆에 없을 때 당신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당신의 말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며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매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읽지 않은 책은 항상 읽은 책보다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 평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소설에는 마지막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1단계의 마지막 요소에 도달했습니다. 최고의 경지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의 소통에서 영혼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상징, 꿈, 일감, 이미지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그의 논리적 마음의 모든 필터를 우회하여 그의 영혼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의 언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상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저녁으로 뭐 먹을까? 집세 냈어? 이것은 로맨스를 죽이고 관계를 공동 가사 경영으로 바꾸는 언어입니다. 99의 커플이 바로 이 언어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의 열정은 죽습니다. 유혹하는 여자는 직관적으로 이것을 피합니다. 그녀는 대화를 다른 차원으로 옮깁니다. 교통체증에 갇혀서 상사에게 화가 났던 이야기를 하는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정말 신기한 꿈을 꿨어. 내가 도시 위를 날아다니는데 모든 집이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네. 최신 뉴스를 토론하는 대신 그녀는 어떤 음악을 틀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어떤 색깔로 보여? 내 생각엔 짙은 보라색에 금빛 불꽃이 있는 것 같아. 정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묻는 대신 그녀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일 것 같아? 처음에는 이것이 그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논리와 사실에 익숙한 그의 뇌는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깨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영혼의 모국어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사회적 가면, 그의 자아가 아니라 그의 깊고 내면적인 자아와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어는 최면을 겁니다. 그것은 그를 잿빛 일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숨겨진 의미를 가지며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중요한 세계로 옮겨놓습니다. 당신 옆에서 세상은 더 밝고, 더 깊고, 더 신비로워집니다. 당신은 그에게 이 마법 같은 세계로의 안내자가 됩니다. 당신은 그를 토끼굴로, 그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이끄는 앨리스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서 상징을 보기 시작합니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나온 노래, 갑작스러운 비, 구름의 모양, 이 모든 것이 당신들의 공동세계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들은 자신만의 신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화에서 당신은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사제, 요정, 마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자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거의 신비로운 유대를 만듭니다. 그는 당신 옆에서 어떤 위대한 비밀에 닿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당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공기처럼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당신만이 그에게 이 다른, 진정한 세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영혼의 세계를요. 그리고 여자가 이 언어를 마스터하면 그녀는 대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자와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영혼과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항상 응답합니다. 제2단계. 대비를 이용한 게임. 그의 꿈속의 여자가 되는 법. 자, 우리의 캔버스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신비로우며 그의 영혼의 파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남자는 이미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다고 느낍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즉 예술가의 정교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캔버스에 그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이상적인 여성상을 투영하도록 도와줄 미세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붓질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의 아니마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모든 남자는 아무리 강하고 성공하고 거칠어 보여도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자는 울지 않아, 강해져야 해, 불평하지 마. 사회는 그에게 바위, 기둥, 승리자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갑옷, 즉 자신감, 통제, 뚫을 수 없음의 가면을 씁니다. 그는 직장에서 친구들과 심지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도 그것을 입습니다.
하지만 이 갑옷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그것을 벗을 수 있는 곳을 필사적으로 꿈꿉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갑옷을 보고 자신들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거나 그 빛나는 모습에 감탄하며 그를 무적의 영웅 역할에 더욱 굳건히 만듭니다. 둘 다 실수입니다. 유혹하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것을 합니다. 그녀는 그가 이 갑옷을 벗고 그 아래 숨겨진 것, 즉 그의 두려움, 의심, 어린 시절의 상처, 취약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신성한 공간을 만듭니다. 융이 그림자라고 불렀던 것, 즉 그가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숨기는 모든 것을요. 그녀는 어떻게 이것을 할까요? 그녀는 질문으로 그의 영혼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가 실수를 하거나 약점을 보일 때 그녀는 비판하거나 조언하거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차분한 이해심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건 괜찮아. 당신은 피곤함과 의심을 느낄 권리가 있어. 그녀는 그에게 강해질 필요가 없는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녀는 그를 약골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속에서 그의 책임감의 깊이를 볼 것입니다. 그는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를 고백할 수 있고 그녀는 그를 비웃지 않고 그의 오늘날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취약함의 수호자가 됩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하고 거의 신성한 지위입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맡김으로써 그는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그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만드는 이 안전한 공간에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녀 옆에서만 그는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반신반인이 아니라 살아있고 불완전하며 진정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닻입니다. 남자는 수천 명의 여성을 그들의 아름다움, 지성 또는 힘 때문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해지는 것이 두렵지 않은 단 한 명의 여성에게 애착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녀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 즉 그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그의 모든 상처와 균열과 함께 그리고 그에게 이 감정을 선물한 여자로부터 그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비밀 피난처, 그의 개인 심리치료사, 그의 고의 신부가 됩니다. 그녀는 대체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남자의 영혼 속에는 사회적 기대, 부모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의 층 아래에 꿈이 묻혀 있습니다. 바로 그 진짜 어린 시절의 꿈입니다. 그는 록 음악가가 되고 싶었지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책을 쓰고 싶었지만 영업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일주를 꿈꿨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 꿈을 거의 잊었고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리석고 순진하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여자는 이 꿈에 대해 알게 되면 기껏해야 너그럽게 대할 것입니다. 오, 정말 귀엽다. 최악의 경우 비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슨 책이야? 우리는 집세를 내야 해. 그녀는 이 꿈에서 안정에 대한 위협을 봅니다. 유혹하는 여자는 이 꿈에서 그의 영혼으로 가는 열쇠를 봅니다. 그녀는 직관적으로 레이더처럼 이 묻힌 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보다 더 많이 믿습니다. 그는 한때 기타를 쳤었다고 아이러니하게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연주하는 걸 꼭 듣고 싶어. 음악 속에서 당신은 말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젊었을 때 시를 썼다고 스치듯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하나라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비평가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성한 것에 닿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걸 그만두고 음악가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그녀는 훨씬 더 미묘한 일을 합니다. 그녀는 그의 그 부분, 그 내면의 음악가 또는 내면의 작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성공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내면에 사는 인정받지 못한 천재를 보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의 뮤즈가 됩니다. 그녀는 그를 닥달하거나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녀 옆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일과 의무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다른 무언가, 진짜 무언가,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녀가 그의 진정한 모습, 그의 잠재력, 그의 실현되지 않은 천재성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취적인 느낌입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지친 관리자를 봅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고 위대한 창조자를 봅니다. 당신 생각에 그는 어떤 모습의 사랑에 빠질까요? 그녀는 그에게 그 자신의 꿈의 상징이 됩니다. 그녀는 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포기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묻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의 진정한 자아와 그를 연결하는 마지막 끈처럼 그녀에게 매달릴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구원의 기회이며 다른 진정한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수한 예술의 영역, 연금술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남성의 영혼 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여성의 이상, 바로 그 아니마는 거의 항상 이중적입니다. 그것은 모순으로 짜여 있습니다. 한편으로 남성은 순수함, 보살핌, 충실함, 아늑함, 즉 어머니, 누이, 성스러운 처녀의 이미지를 찾습니다. 이것은 안정과 수용에 대한 그의 필요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야성, 열정, 예측 불가능성, 자유, 즉 마녀, 헤타이라, 파무파탈의 이미지에 끌립니다. 이것은 모험과 생명력에 대한 그의 필요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하고 평생 그것을 연기합니다. 누군가는 이상적인 좋은 여자, 보살피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는 반대로 늘 도발하고 노는 악녀 행세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남자는 조만간 지루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의 절반만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굶주린 채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한 음식을 다른 곳에서 찾으러 갈 것입니다. 유혹하는 여자는 두 역할을 동시에 연기할 수 있는 천재적인 배우입니다. 그녀는 역설에 살아있는 화신입니다. 그녀는 모순의 춤입니다. 오늘 그녀는 아늑한 스웨터를 입고 따뜻한 저녁 식사와 조용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직장에서 돌아온 그를 맞이합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절대적인 평온과 수용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조용한 안식처, 가정의 수호자를 봅니다. 그는 긴장을 풀고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아이들의 미래의 어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내일 그가 똑같은 사랑스러운 여자를 기대하며 집에 왔을 때 그는 쪽지를 발견합니다. 시내에 있어. 그 드레스 입었어. 나를 찾아봐. 그리고 저녁 내내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담하고 아이러니하며 마치 방금 만난 것처럼 그와 희롱할 것입니다. 그녀는 도전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위험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의 눈에는 야생적이고 원시적인 불꽃이 춤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그녀에게서 아내가 아니라 애인을, 성녀가 아니라 죄인을 볼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역할 변화, 이 빛과 그림자의 춤은 그가 긴장을 풀고 그녀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누구를 보게 될지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요정일까? 열정적인 마녀일까? 현명한 스승일까? 변덕스러운 소녀일까? 이 예측 불가능성은 그를 끊임없는 달콤한 긴장 상태에 있게 합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고 분류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녀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내면의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그는 다른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세상의 모든 여성이 하나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평온과 폭풍을 모두 줍니다. 신뢰성과 모험을 모두 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전체 우주, 무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매혹된 듯이
우주를 영원히 헤매며 매번 새로운 미지의 대륙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이 게임,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그녀 이후에 어떤 다른 여자도 그에게는 밋밋하고 지루하며 예측 가능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남성의 영혼에 던질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바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술은 너무나 강력해서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남성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여성상, 즉 어머니 원형과의 미묘한 개임에 관한 것입니다. 잠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에게 잔소리하고 통제하고 양말을 빨아주는 엄마가 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모든 사람이 평생 찾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것, 즉 무조건적인 모성애의 메아리, 반향을 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종종 그것을 동반하는 모든 부정적인 측면 없이 말입니다.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이상적인 모성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한 수용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성공, 힘,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약하든 패배했든 어리석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생활에서 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건부로 사랑받았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라. 100점 맞아와라. 유혹하는 여자는 그에게 그토록 부족했던 이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쳤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는 비난이나 동정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녀에게 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잘 나갈 때와 똑같은 사랑과 감탄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아니야.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공이나 실패로 측정되지 않아. 나에게는 당신 자신이 중요해. 그는 어리석은 짓을 했고 보기 흉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비난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마도 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겠지만 즉시 덧붙일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실수를 저지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것이 당신에 대한 내 태도를 바꾸지는 않아. 그녀는 그의 승리를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질투 없이, 사심 없이. 하지만 실제 어머니와는 달리 그녀는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제 그녀에게 빚을 졌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통제, 기대, 조종의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모성애의 묘약을 줍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가장 깊고 본능적인 수준에서 집으로 돌아온 느낌을 줍니다. 안전하고 따뜻하며 그냥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았던 그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낙원으로 말입니다. 그녀 옆에서 그는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우주에 사랑받는 아들처럼 느껴집니다. 유대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나가는 열정이나 사라질 수 있는 흥미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수용에 대한 인간 영혼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필요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 감정을 줄 수 있었던 여자는 그에게 애인이나 아내 이상이 됩니다. 그녀는 그의 뿌리, 그의 원천, 그의 고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에게 있어 자신의 심장을 뿌리째 뽑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제3단계, 매혹에서 유존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법. 우리는 두 단계를 거쳤습니다. 캔버스는 준비되었고 그 위에는 이미 그의 이상적인 이미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매료되었고 당신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깨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인 고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매혹, 이 마법 같은 투영을 그의 삶의 근본적이고 깨지지 않는 부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더 이상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비밀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것들은 특별한 것, 폐쇄된 클럽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임무는 당신들의 관계를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에서
세상과 단절된 별개의 생태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외부인의 접근이 금지된 당신들만의 비밀 결사단으로. 이것은 공동의 의식, 상징, 비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오직 당신들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들에게 당신들만의 노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라디오에서 우연히 나올 때 당신들은 주위의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쳐다봅니다. 당신들에게는 항상 같은 테이블에 앉는 당신들만의 카페가 생깁니다. 당신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게 들리지만 당신들에게는 전체 이야기로 가득 찬 아무나 구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올 것 같아라는 구절은 당신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키스하고 싶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자신만의 언어를 만듭니다. 자신만의 지리를 만듭니다. 자신만의 역사를 만듭니다. 이것은 당신들을 나머지 세상과 분리시키고 우리들 모두라는 강력한 느낌을 만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도구입니다. 온 세상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규칙과 비밀이 있는 우리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여자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의식의 생성을 주도합니다. 그녀는 특정 요일에 함께 별을 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오직 두 사람만 아는 재미있는 별명을 만듭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에 새롭고 낯선 곳에서 아침을 먹는 것과 같은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각각의 그런 의식, 각각의 비밀은 당신들의 공동 요새의 벽에 또 다른 벽돌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을 묶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실들이 너무 많아져서 튼튼한 밧줄로 엮입니다. 남자는 당신과의 관계를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비밀 피난처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고 말없이 이해받으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인 고드로요. 이 당신들의 세계는 혼란스러운 외부 현실 속에서 그에게 의미와 안정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이 내면 세계가 커질수록 외부 세계는 그에게 더 회색빛이고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그는 이 관계를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품으로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단순히 여자와 헤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를 파괴하고 자신의 비밀 결사단을 배신하며 진정으로 집에 있는 것처럼 느꼈던 유일한 곳에서 추방자가 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기술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강철 같은 신경과 완벽한 순간 감각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남자가 당신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투영, 즉 그가 당신에게서 보는 이상적인 이미지에 사랑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투영이 당신의 실제 존재와 무관하게 강하고 독립적이 되려면 그것이 그의 영혼 속에서 자라고 뿌리내릴 시간과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신은 주기적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하는 자신감 없는 여자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전략적 사라짐의 기술은 감정의 최고조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들은 완벽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웃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둘 사이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녁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사랑에 빠진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진심으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말 마법 같은 저녁이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가봐야 해. 그리고 당신은 떠납니다. 또는 당신들은 흥미진진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깊은 생각을 나누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서 당신은 그냥 답장을 멈춥니다. 5분 동안이 아니라 몇 시간, 어쩌면 다음날 아침까지요.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정신은 미완성된 행동을 훨씬 더 잘 기억합니다. 당신은 그가 만족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장 높은 지점에서 즐거움을 중단시켰습니다. 당신은 그를 감정적 굶주림 상태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할까요? 그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의 대화, 당신의 눈빛, 당신의 미소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그는 이 저녁이 어떻게 끝났을지 상상하려고 합니다. 그는 환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실제 여자인 당신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있는 당신의 이미지, 바로 그 투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더욱 강하게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의 이상화된 당신의 이미지가 피어나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그는 당신만큼이나 당신 옆에서 느꼈던 행복감의 상태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을 이상화하고 당신에게 더욱 놀라운 자질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시 나타날 때 그는 큰 안도감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비친 당신의 존재의 가치는 몇 배로 증가합니다. 이 감정의 정점, 사라짐, 규환의 순환은 마약처럼 작용합니다. 그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중독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조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실제로 자신의 일, 자신의 관심사,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라짐은 게임이 아니라 당신의 자립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기술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은 얻어야 할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 2배의 힘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여성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그의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친구를 포기하고 취미를 버리기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그의 세계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질식시키는 길입니다. 유혹하는 여자는 결코 그의 세계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녀는 그의 사명에서 그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완수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는 직관적으로 또는 대화를 통해 그의 주요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일상적인 것, 차 사기, 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 회사 세우기, 위대한 것 창조하기, 세상 바꾸기 말입니다. 그녀는 그의 사명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순풍이 됩니다. 그녀는 그가 중요한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의 관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에게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격려의 말을 하고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떠납니다. 그녀는 그가 전투 후에 힘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올 수 있는 그의 조용한 안식처가 됩니다. 그녀는 그의 위험한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고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헌신적인 투자자가 됩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녀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에게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의 비밀 조언자, 그의 뮤즈, 그의 부조종사가 됩니다. 그녀는 그의 비행기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지만 난기류 동안 지도를 건네주거나 그냥 그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항상 옆에 있습니다.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그녀와 연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 옆에서 자신이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효율적이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녀 없이는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무적으로 만드는 바로 그 빠진 요소라고요. 관계는 사랑 열정의 수준에서 사랑 파트너십, 사랑 운명의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녀를 필요로 합니다. 그녀는 그의 비밀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포기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장군이 결정적인 전투 전에 최고의 검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녀 옆에서 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를 어떤 쇠사슬보다도 더 단단히 묶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그 자신의 위대함으로 가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붓질입니다. 견고한 유대를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죽는 주된 이유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비밀도 수수께끼도 발견도 없을 때 마법은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습관, 일상, 지루함입니다. 이상적인 이미지의 투영은 잿빛 현실과 부딪혀 최종적으로 파괴됩니다. 유혹하는 여자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녀의 주된 평생의 원칙은 결코 자신을 끝까지 간파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남겨둡니다. 항상 가장 사랑하는 남자조차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내면의 영역을 보존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거나 속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정적인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고 흐르는 강입니다. 오늘 그녀는 천체 물리학에 빠져 있고 그는 그녀가 블랙홀에 대해 논하는 것을 놀라움과 함께 듣습니다. 내일 그녀는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모레는 아르헨티나 탱고 강좌에 등록합니다. 그녀에게는 항상 그와 관련 없는 자신만의 세계,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취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녹아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율성, 자신의 별개의 우주를 유지합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항상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깊이, 어떤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녀와 20년을 살 수 있지만 어느 날 그녀를 보면서 문득 아직도 그녀를 끝까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를 미치게 하고 동시에 감탄하게 할 것입니다. 이 미완의 말, 이 영원한 비밀은 그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 정복해서 트로피처럼 선반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매일 정복해야 합니다. 그는 영원히 사냥꾼, 탐험가, 개척자의 역할에 머무릅니다. 그녀의 영혼을 알아가는 그의 퀘스트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한 그의 아니마 투영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일상에 부딪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이미지를 완성하려는 그 자신의 상상력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공급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영원히 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된 필요, 즉 비밀, 모험, 암에 대한 필요가 만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사랑하는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영원한 여행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무한함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여행이 끝나기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권력인가? 온전함인가? 선택은 당신의 목.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여성이 단순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남성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만들고 이상적인 이미지를 활성화하고 유대를 영원히 고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지식을 소유하게 된 지금, 저는 당신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이 권력이 왜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알게 된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량 심리 파괴 무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무기든 그것은 선을 위해 또는 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은 꿈만 꿀 수 있는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자비하게 조종하고 다른 사람의 의지를 꺾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먹고 살며 깨진 마음에 불타버린 사막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유혹은 큽니다. 복수하고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 이 힘을 사용하려는 유혹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막다른 길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공허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지혜에 의지했던 칼융은 인간 삶의 주된 목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이 아니라 온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 말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오늘 우리가 설명한 이 길이 남자의 마음으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수수께끼가 되기 위해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흥미로워져야 합니다. 그의 꿈의 뮤즈가 되기 위해 당신은 먼저 자신의 꿈을 찾아 사랑해야 합니다. 그의 취약함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당신은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립심을 갖고 그에게 녹아들지 않기 위해 당신은 먼저 자신만의 의미로 가득 찬 삶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술의 진정한 목표는 남자를 자신에게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두 영혼의 이 미묘하고 깊은 춤을 통해
자신의 여성적 본성의 끝없는 깊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온전하고 너무나 자립적이며 너무나 충만해져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이 그에게 필사적인 필요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남자를 붙잡아두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력은 그가 떠나더라도 당신이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온전할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를 놓아줄 준비가 된 여자야말로 그가 세상에서 가장 잃기 두려워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지식을 조종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의 여행을 위한 지도로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행이 당신에게 단순히 흥미로운 것을 넘어 진정으로 가치 있었고 중요한 무언가에 닿았다고 느꼈다면 당신의 구독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 인간 영혼의 가장 은밀한 구석을 탐험할 것입니다.